다연이. 오늘은 심심해가지고 MBTI 검사를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럼 바로 시작해보시죠. 제가 컴퓨터로 문항을 틀고 있어가지고 시선이 이쪽으로 가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그럼 1번부터 시작! 문항은 이쪽에 나중에 다연이가 띄울 거예요. 1번.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딱히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다. 약간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는 거는 맞지만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있어요. 왜냐면 카톡을 잘 안 읽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이 좀 낮아진다는 점.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처음 보는 사람이나 어느 행사나 소속에 갔을 때 어색한 분위기를 좀 혼자 못 참아가지고 먼저 말을 거려는 성격이긴 한데 상황에 따라 다른 게 저는 굳이 제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냥 딱 벽을 두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호기심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더우면은 막 냉장고 안에 앉아있고 약간 그런 개구쟁이 성격이었기 때문에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능력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부분에는 제가 더 잘할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는 떨어질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저를 좋아하니까요. 8번.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는 무조건 체계적인 거, 계획적인 거 이거를 더 중요시하게 여겼거든요. 근데 캐나다에 와서 생활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건 좀 바뀐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진짜 몇 년간을 걸쳐서 계획을 다 세워서 여기에 이제 도전을 해서 오게 된 건데 상황에 따라서 이게 확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확 없어질 수도 있고 계획이 무산될 수도 있고 하는 걸 봐서는 각각 다른 상황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9번.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 집에만 있어라 하는 것은 아주 가슴 아픈 일입니다.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의 동의를 얻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논쟁에서 저만 이겼다고 저만 기분 좋은 게 아니잖아요. 좀 다 같이 두루두루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평화주의자입니다. 종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무슨 말이죠? 중간으로 두겠습니다. 바꿀게요. 약간 아니다.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네. 잘 정돈된 것 같아요. 항상 쓴 물건 제자리에 두는 편이기 때문에. 13번.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아니다. 14번.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가끔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그런 막 아이디어 같은 게 떠오르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어느 노트 같은 데다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적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바로 앞에 놓인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현실도 무시를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창의적이려고 노력은 하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많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 현실에 부딪혀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대로 실현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화를 이렇게 막 이렇게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크게 막 화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제가 막 엄청 착하다 이게 아니고 좀 저한테 감정이 메마르다 해야 되나? 뭐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데 그냥 그게 거기서 끝이에요. 그냥 막 속에 뭐 이렇게 담아두고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오른다 이런 거는 모르겠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화내는 법을 잘 모르는 거겠죠. 이런 사람이 화나면 제일 무서운 거 아시죠? 조심하세요.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그렇다.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약간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도 제 감정에 공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해요. 제 감정도 잘 모르고 상대방의 감정도 가끔씩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18번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9번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하냐는 질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반응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얻기 위해 거짓으로 토론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저는 진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굳이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저를 생각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은 안 쓴단 말이에요. 저에 대해 뭐 뒷말이 오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도 크게 뭐 그러라 그러지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서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니까 약간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21번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뭐 하루 스케줄이나 해야 할 것을 적어두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22번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이거는 보통인 것 같아요. 뭐 부러운 사람들은 많죠.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긴 하죠. 근데 일단은 저는 저의 환경에 만족하려 하고 저도 나름대로 제 꿈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막 부럽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서.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사람들을 만나는 게 더 좋거든요. 24번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absolutely.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머릿속에 뭔가 떠오르면 이거 적어둬야 되는데 이거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빨리 지금 기록해놔야겠다. 그냥 뭘 하던 중에서도 이건 꼭 기록을 해놔야겠다. 약간 이렇게 혼자 흥분하는 스타일이에요.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갖 생각이 약간 정리되는. 27번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 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거의 답변을 기다리는 이메일은 웬만하면 뭐 항공사 아니면 교수님 약간 빠른 답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메일뿐이기 때문에 저는 걱정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28번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품이 최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약간 제가 세워놓은 그런 계획에 차질이 가도록 영향을 주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말하면 저의 시간을
방해하는 거를 싫어한다는 거죠.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꿈은 크게 키우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현실이 반영이 돼야 그것도 이룰 수 있는 꿈이 아니겠습니까?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러니까 학원에 가고 싶네요.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즉흥적인 면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 다 미리 계획을 해놓는 편이에요.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약간 그렇다라고 할게요. 감정을 최대한 숨기려고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그 감정에 따라 하루의 일과가 변경될 수도 있고 계획이 바뀔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것 같아서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을 즐깁니다.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아닌 것 같아요.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로 생각이 많고 걱정이 많고 혼자 있으면 그냥 한 사건을 만들고 머릿속에서 종결까지 해내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이거 아까도 했던 질문 같은데.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37번.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입니다. 약간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냥 아니다 무조건 찍었을 텐데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굳이 안 나서도 되는 그런 상황과 모임이라면 그냥 최대한 조용히 있어요. 근데 뭐 친한 친구들이 있거나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이럴 때는 최대한 이렇게 나서가지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38번.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약간 그럴 것 같아요. 약간 다 이끌고 가고 싶기 때문에 그 사람도 어느 방면에서는 진가를 발휘하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데리고 있는 그런 편이에요.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이건 약간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40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정말 어렵군요. 가슴도 따지지만 논리도 중요한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는 가슴보다는 논리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논리를 막 펼쳐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 거기서 가슴이 이끄는 대로 이렇게 41번.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잠깐만, 이해가 안 가지? 선택을 보류하는 게 더 중요하냐?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냐? 이거 같은데. 저는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한 것 같아요. 결정.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항상 무슨 고민을 해오거나 그럴 때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를 더 해주는 것 같아요. 아닌가? 좀 애매한 질문들이 많네요. 저한테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절대 never 아닙니다. 44번.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근데 좀 과하게 세울 때가 많죠.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협력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일이 어떻게 끝나냐,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도우려고 하는 그런 협력적인 자세가 저한테는 더 중요합니다.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되는 건 맞지만 사실이 아니라 거짓을 가지고 주장을 한다면 이게 바로 헛소문이 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약간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사실이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저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낼 때 에너지가 최상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48번.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약간 아니다로 하겠습니다. 저는 정해진 자리에 쓰면 두는 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고 계신가요? 49번.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보통으로 하겠습니다. 50번.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그렇습니다. MBTI 검사하는 거 찍는 것도 어젯밤에 자려다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거는 내일 꼭 찍어야겠다 생각하고 찍는 영상입니다. 스스로 몽상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몽상가 뜻이 뭐죠? 몽상가는 실현성이 없는 헛된 생각을 즐겨하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하면 dreamer이래요. 아닙니다. 저는 헛된 생각이든 참된 생각이든 어쨌든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이 많은 자. 52번.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관종기가 있긴 하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고 얘기하고 하는 건 아직까지도 좀 어려워요. 제가 그 많은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는 거를 되게 좀 부끄럽다고 느껴서 얼굴이 자주 빨개지곤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뭐 발표를 시키거나 그런 거를 시켰을 때. 근데 되게 이중적인 게 부끄러워요. 엄청 부끄러워서 그 자리가 싫어지기도 꺼려지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주목받는 게 좋아서, 그리고 주목받았을 때 저의 생각이나 의견을 말하는 게 좋아서 즐겨요. 그러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를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목받는 건 싫은데 좋은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저를 이겨보려고 하는 거죠.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편입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아닙니다. 그런 거 다 신경 쓰고 이렇게 챙기고 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제 사람들과 저를 챙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신경 안 씁니다.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에 자리합니다.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위치가. 만약에 MT 같은 경우나 뭐 MT를 갔다, 아니면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갔다 하면은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뭔가 게임을 하거나 발표를 하거나 이럴 때는 중앙에 자리를 하는데, 엘리베이터의 경우에서는 굳이 중앙에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 보통으로 할게요.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57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집니다. 그쵸? 권력을 쥐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그 질문 같아요. 좋아하는 것 vs 잘하는 것 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권력을 쥐는 거랑 호의는 약간 비례해야지 가장 최상일 것 같아요. 전 예전에는 권력을 더 쥐는 거에 대해서 보람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그 성장하는 그런 단계가 보이고 그 결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권력을 쥐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는 호의를 얻는 게 더 보람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진짜 높은 권력을 쥐고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 밑에 사람들이나 다른 주변 사람들의 호의가 없으면 제가 그 자리에 간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학 생활 동안 예스 그렇다로 하겠습니다. 59번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약간 저는 공상과학, 추리 약간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그렇다로 할게요. 마지막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 거겠죠? 불의를 봤을 때 참지 않고 상황에 덤벼드느냐 아니면 조용히 지나치는가 이런 거 같은데 그 불의가 저나 제 주변 사람들에게 튄 그런 불의라면 저는 제가 발벗고 나설 것 같아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똥을 갑자기 똥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똥을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약간 이런 게 이 상황에서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끝났어요. 이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정의력 사회운동가입니다. 따단! ENFJ-A라고 하네요. 마음, 외향성, 직관적이고 제가 캡처하는 미래에 제가 여기다 넣어놓겠죠? 전술, 계획형입니다. 어느 모임을 하든 그런 거 할 때 약간 리더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이고 실제로도 그런 많은 리더 역할을 해와서 사람들이 저를 잘 따라주고 그런 동참시키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데 되게 뿌듯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MBTI별 성격 유형 정리 팩.